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얼굴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80이 넘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이게 되는 오래된 친구들이었죠. 예전엔 일 이야기, 자식 이야기로 시끌벅적하던 자리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커피가 먼저 식어가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요즘은 카페 커피값도 만만치 않네. 누군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다들 한 번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쯤이야 하고 웃고 넘겼을 텐데 그날은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각자 손에 듯 잔을 내려다보며 계산대 쪽을 한 번씩 훔쳐볼 뿐이었지요. 창가 쪽에 앉아있던 친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요즘 이상하게 옛날에 쓰던 돈들이 자꾸 생각나.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괜히 설탕을 더 넣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들 말은 안 했지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내 그렇게 겁이 없었을까? 또 다른 친구가 한숨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었을 땐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았고 카드 긁는 소리가 든든하게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다는 이야기. 남들 사는 만큼은 살아야 사람 대접받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들이 하나둘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말했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와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고 카페 안에서는 커피 머신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큰 돈 쓴 건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쓴 시간들이 다 생각나.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소비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소비가 노후를 조금씩 깎아 먹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카페를 나서며 누군가 계산을 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괜히 다음에 하자라며 말렸습니다. 커피가 몇천 원 앞에서 머뭇거리던 우리의 모습이 웃기면서도 서글펐습니다. 아마 그날 그 카페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품었을 겁니다. 80이 되어 보니 진짜 무서웠던 소비 습관은 무엇이었을까? 80이 되어 뒤를 돌아보니 젊을 때는 전혀 무섭지 않았던 소비 습관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고 나만 조심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와서 보면 그 소비들은 하나같이 돈보다 시간을 먼저 갉아먹던 습관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벌면 되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고생한 보상이라며 외식하고 선물 사고 조금 비싼 물건을 고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축을 미루는 게 게으름이 아니라 당연함처럼 느껴졌어요. 문제는 그 나중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왔다는 겁니다. 은퇴는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입이 끊기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쓰는 습관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시선을 의식한 소비였습니다. 이웃이 새 차를 바꾸면 나도 바꿔야 할 것 같았고 회사에서 누군가 좋은 옷을 입고 나오면 괜히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체면이라고 불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체면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가난해 보일까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쓰던 돈들이 결국 노년의 가장 큰 짐으로 남았습니다. 체면은 순간이었지만 후회는 평생을 따라왔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지출을 가볍게 여긴 습관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택시 한 번, 충동적인 소액 결제. 이 정도쯤이야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죠. 하지만 80이 되어 가계부를 다시 떠올려 보면 인생을 바꾼 건 돈이 아니라 그 사소한 반복이었습니다. 매일 빠져나가던 몇천 원, 몇만 원이 결국 노후의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병원 앞에서, 약국 앞에서, 여행을 포기하는 순간마다 그 돈들이 떠올랐습니다. 네 번째는 자식에게 쓰는 돈을 당연하게 여긴 소비였습니다. 부모니까, 도와줘야 하니까 내가 조금 더 힘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마련, 결혼, 손주까지. 그땐 사랑이라 믿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준비 없는 희생이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았고 부모는 부모의 노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랑과 소비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했던 시간이 가장 쓰라리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웠던 건
돈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태도였습니다. 복잡하고 귀찮아서 괜히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숫자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외면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길었습니다. 선택지가 줄어든 삶,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생활은 체력보다 마음을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여든이 되어 깨달은 건 단순합니다. 소비는 그 순간의 기분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대접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의 소비 습관은 그대로 늙어서의 생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글을 읽는 분이 계시다면 돈을 아끼라는 말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쓰는 이 돈이 20년 뒤에 나를 웃게 할지 울게 할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 고요. 그 한 번의 생각이 노년의 삶을 전혀 다른 풍경으로 바꿔줄지도 모르니까요.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고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입니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지요.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합니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데 철저히 인색해지기도 했습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혼자는 곧 외롭고 공허하다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입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합시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요?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요?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요?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 봅시다.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봅시다.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줍니다. 생각이 많은 것이 부담스러운가요?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조용히 익힐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합니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합시다.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합시다. 정성껏 마음 주고 걸어온 내 이웃들을 진심으로 칭찬하며 사랑합시다.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세요.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지쳐버린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줍시다.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풋내나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줍시다.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봅시다. 나이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봅시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 속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차분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봅시다.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습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입니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습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찬 젊은 부모의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 궁핍함의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 교육 문제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극성스러운 부모의 얼굴이었습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습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 줍시다.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줍시다.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합시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줍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합시다.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납니다.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해 봅니다.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를 겁니다.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편해집니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줍니다.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합니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힘노이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깁시다.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으로 여행합시다.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맙시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요?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야 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아갑시다.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이니까요.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오늘 바로 이 순간이 시작입니다. 커피 한 잔의 값어치를 되새기던 그 마음으로, 거울 속 내 얼굴을 마주하던 그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살아갈 남은 시간을 들여다봅시다. 과거의 지출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지 말고 현재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미래의 나를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봅시다. 어쩌면 그 한 가지는 지갑을 꺼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친구에게 고마워라고 말을 거는 것일 수도, 아니면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햇빛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다 돈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값진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도구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당신이 선택할 한 번의 생각과 한 번의 행동이 당신의 노년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돌이킬 수 없이 아름다운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소중함을 알아주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 주기만을 바랍니다. 그 소중함을 알아주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 주기만을 바랍니다. 그날 카페에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글을 통해 함께한 이 모든 생각들이 단순한 회한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오늘의 조용한 문을 열고 내일을 위한 작은 결심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결산은 아름다운 순간들과 후회들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더 늦었다는 생각보다 지금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지탱해온 모든 시간과 앞으로 만날 모든 순간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존중이 되길 빕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남은 모든 날도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장 따뜻한 벗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끝.